근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좀 한 두 달 빠르게 지금 이제 서울이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세가 이제 둔화되면서 일부 인기 지역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되는 측면이 나타날 것이다. 인구 감소가 당장 2030년까지는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서정대 주택산업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한국감정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정책과 현장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주택 전문가입니다. 요즘 주택시장 좀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압구정동, 잠실 등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게 맞을까요? 요즘 어떻게 보세요, 집값?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거의 들어서서부터 금리가 높아지면서 하락폭이 접어들다가 22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폭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차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총선 전 직전까지는 이제 4주 전에 서울에 이제 6개구, 그러니까 마용성, 그다음에 강남 3구가 이제 상승으로 들어섰고,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서울 전체구에 한 12개구 정도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전체 지표가 이제 플러스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총선 이후에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는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이런 정책들, 그러면 다시 집값이 오른다. 문재인 정부처럼 규제 강화를 하면 이제 오른다. 이런 그래서 게 이제 유튜브에서 돌더라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1주택만 허용을 하고 2주택부터는 종부세 자산세가 중과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2주택까지는 사실은 종부세 자산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이 조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한간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투기격자 정책이 적용되면서 2주택자들이 이제 다시 주택시장을 넘보지 못하고 시장이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총선 이후 최근에 나타난 아주 최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연내 3번은 인하하겠다고 의장까지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한 번을 할지 말지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우리도 금리가 상승할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총선 이전과 비교한다면 총선 이후가 집값의 상승에는 좀 더 억제적인 요소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신고가, 네. 그다음에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또 상당히 약간 좀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미 저점을 지난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국내 연구기관들 4개 기관이 이제 금년 집값을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금년에 무조건 하락이다. 근데 우리 연구원만 이제 금년 중반기에는 서울의 인기 지역,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이제 강도 합세로 들어서면서 연말에 가면은 지방 광역시에 좀 일자리가 좋은 지역들은 상승세로 돌아올 것이다 예측을 했죠. 근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좀 한 두 달 빠르게 지금 이제 서울이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세가 이제 둔화되면서 일부 인기 지역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되는 측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2년 말경에 이제 저점을 찍었거든요. 주택가격,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라는 걸 보면은 이 그래프에 보면은 22년 말에 이제 그 저점을 찍고 이게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렇죠. 이러한 추세적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역시 이제 우리 주택 시장은 네 가지 변수가 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시경제, 경제가 좋은데 집값만 떨어지는 때도 없고, 경제가 나쁜데 집값만 올라간 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급. 예를 들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작을 때, 이 수요라는 거는 이제 현 시점에서 볼 때 유효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택 정책할 때는 니드와 디맨드가 있거든요. 니드는 이제 예를 들면 가구수 대비 주택수가 많냐 적냐 이걸 따지는 거고, 디맨드는 현실적으로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매물이 나오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니드 측면에서는 공급 부족이 상당히 누적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인허가 54만인데 38만 호, 착공은 그 전 5년 동안 평균이 52만 호인데 20만 2천 호. 그러니까 착공이 엄청 줄은 겁니다. 사실은 공급은 착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적이 돼가지고 재작년, 작년, 금년 3개년 동안 누적된 공급 부족이 니드 측면에서 보면 한 70여만 호 됩니다. 근데 이게 니드가 곧 디맨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니드가 중요한 게, 만약에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돼서 시장에 뛰어들면 이 디맨드가 굉장히 중요한 또 팩터가 되거든요. 집이 절대 부족하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는 상승 요인이 커지고 있다 지금. 그다음에 세 번째 금리입니다. 이제 금리는 작년 초에 조금 금감원에서 금리 너무 높다 하니까 사실 높을 이유가 없었는데
좀 낮아져서 좀 집값이 오르다가 작년 이제 말에는 다시 또 금리가 올랐고 최근에는 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뭐 연내 3번 인하한다고 하니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리는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담대 금리가 4.5에서 지금 3.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최근에는 또 다시 금리가 또 오르고 오르는 있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이제 그래도 제가 봐서는 뭐 미국이 지금 어떻든 금년에 대선이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선 착수인 7월 전후 시점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금리도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경기도 어떻게 보면 수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경기는 조금 좋아지고 예. 금리는 뭐 아주 뭐 급격한 하향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좀씩 내려갈 가능성이 네. 크고 그다음에 수급은 공급 부족이 누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꽤 있는 네. 상태죠. 근데 네. 지금 그러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게 언제 폭발할 거냐? 혹은 반대파에서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폭발까지는 뭐 아닌 것이 이제 그 버퍼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3기 신도시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뭐 계속 뭐 택지는 필요 없고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하다가 마침내 2019년에 이제 이걸 네. 깨달아서 이제 2019년부터 3기 신도시 시작했는데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신도시보다 작은 일반 택지도 많이 네. 준비했는데 이것들이 금년 말부터 이제 분양이 나오거든요. 아, 분양. 그것이 하나의 버퍼가 됩니다. 입주가 아니라도 분양만 해도 그렇죠. 이제 매매 시장에서는 이제 입주가 아니라 분양만 해도 이제 어떻든 수요자들이 이제 가시증을 해소할 수 있고 전세 시장에서는 입주가 돼야 되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버퍼가 바로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지정이다. 그 두 번째는 사실은 거시경제와 금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뭐 거시경제가 좀 낮아지지만 예를 들면 뭐 작년에 1.4% 저성장의 기저효과 때문에 금년에 한 2.2, 3%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는 않습니다. 좀 낮아지만 그래서 경기가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한 1.5% 뭐 1%대에서 지금 5.5까지 올렸습니다만 저게 다시 2%대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예를 들어 당초 파월이 말했던 것처럼 3번을 내린다고 해도 0.75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은 금리도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원장님은 진짜 완만한 상승,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전국 지표로 보면 그럴 것이고 서울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상승하겠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남 3구 마용성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회복하면은 상승세가 그렇게 빠르지 않겠지만 강남 3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승세가 빠를 것이고 예를 들면은 뭐 수도권 전체 또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들 이런 데는 또 조금 상승을 보일 거지만 나머지 지역은 또 여전히 하락세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등이란 말은 지금 꺼낼 상은 아닌 것 같아요. 폭등은 아니지만 전고점에 근접하거나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무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보면 야 인구도 감소하는데 뭔 집값이 오르냐 이렇게 해서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직전의 말씀이 뭐 그 조금 상세로 간다는 게 일관된 상승은 아니고 최근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잠시 또 주춤하다가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인구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주택금융사 사장할 때 2011년 2년간에 이게 그 집값이 앞으로 영원히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거의 시장에서 2011년 말에는 저만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무지 크다고 주장을 했죠. 우리 이제 차 기자님도 기억하시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때 뭘 주장했냐면 출생인구가 굉장히 줄다, 경제활동인구가 적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택시장에는 뭐 지금 응애하고 태어나는 애들이 시장에 들어옵니까? 또는 경제활동인구는 15세부터거든요. 15세가 되는 인구들이 경제활동에 서로 들어오는 인구들이 시장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몇 세냐, 뭐 20살이냐, 30살이냐 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30살을 기점으로 인구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30세 도달 인구가 이제 시장에 들어온다고 저는 정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한 3년 전에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3세였어요. 지금은 한 31세 거의 근접했습니다. 남성은 33세. 근데 지금 34세로 근접했고 근데 이 30세 도달한 거 시장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순수하게 남아있는 분들 그러니까는 30세 이상 생존한 인구들이 주택시장에 활동하고 참여하는 인구라고 봐요. 이 볼륨이 이제 어떻게 유지되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30세 도달 인구가 예를 들면은 2017년부터 21년간의 평균은 연평균 67만 명씩 늘어났는데 아주 재밌게도 22년부터 28년까지는 연평균 7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밀레니엄 베이비들이에요. 1992년부터 98년까지. 92년부터 왜 그랬느냐? 이게 집값이요. 91년부터 안정됩니다. 일기 신도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급이 시작된 게 91년부터거든요. 집값이 안정돼서 90년대 내내 주택 건설이 60만 채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굉장히 안정되고 강남도 하향 안정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결혼하는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직장하고 이제 주택일 텐데 많은 분들이 결혼을 했고 또 출산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2000년대를 향하는 그 베이비라고 해서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98년까지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왜 98년까지냐? 97년 말에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97년까지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98년까지 출산하고 98년부터는 이미 좀 덜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에 올라갑니다. 92년생이 30살 되는 것이 2002년, 98년생이 30살 되는 게 2008년, 2022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평균 72만 명이 이제 3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요들이 이제 밀려든다. 들어옵니다. 거기다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결혼의 연령이 계속 늦어집니다. 혹시 지금 우리 차 기자님 37살인 남성이 몇 %나 결혼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 7, 80%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금 만 37인데 너는 도대체 왜 지금까지 네. 결혼을 하느냐? 대부분이 결혼했을 때 아빠 지금 37살에서 결혼을 한 사람 비율이 5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늦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개 직장인 취업하고 30살을 넘어가면 어떤 형태로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만 30살이 되는 사람의 인구가 갑자기 연평균 5만씩 늘 뿐만 아니라 결혼이 지연되면서 독신자의 주택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그래프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인구 감소가 당장 2030년까지는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길게 보시면 이 늘어난 인구가 이제 2025년도 30만 수를 유지합니다. 30만 8천 이렇게 가다가 2030년 가면 26만 7천, 2035년 가면 3만 천. 그러니까 203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이제 주택 시장에 들어오는 인구는 없고 2039년부터는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뭐 2030년까지는 주택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수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